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급 물량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 가운데는 서울 32만, 경기 인천 29만, 수도권 61만 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내용은 공공 재건축 등 공공부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진행하겠다. 대신 여기에 참여할 경우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 유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방점을 찍고 있기도 합니다. 아울러 공공분양 청약에 있어서 특별 공급 대신 일반 공급을 늘림으로써 여기에 대한 추첨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에도 강조점이 찍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 83만 가구에 해당하는 공급 물량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어제 발표하면서 공급 쇼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썼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려 61만 가구를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물량인데 이것 서울에만 32만 가구, 강남 3구를 총 합친 숫자이기도 하고요. 분당 신도시 규모면은 분당 신도시 3개를 공급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물량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 이럴 경우 집값이 잡힐 것인지 이 부분 먼저 평론가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기 신도시까지 합치면은 한 200만 호 정도 이상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물량 자체가 이 물량 자체가 예정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충분히 뭐 공급 쇼크, 공급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 것이냐, 네. 현실화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정부가 이런 어떤 대책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하면은 하나의 모델들을 빨리 성공시켜서 그런 어떤 모델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줄 때 이런 어떤 공급 어떤 충격들이 사실은 시장에 녹아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좀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죠. 예. 그렇군요. 자, 25년이면 사실 뭐 5년 정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8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라도 성공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같은 수많은 공급 물량에 대해서 어제 그 참여연대와 경실련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투기판을 양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서울에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뭐 숫자들이 나와 있지만요. 네. 이게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데 진짜로 남은 임기 동안에 한 차례도 해낼 수 있을까요? 아, 그 정도인가요? 아니 뭐 조그만 빌라들 저거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1년 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은 너무 이 뭐 공공 주도가 지금 중심이 된 이유를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속도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하면은 처음에는 시장에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나 또 도심 개발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또 전세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으면은 단기간에 우리가 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이것이 잡을 수 있을 거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윤석준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지금 뭐 2025년부터 28년까지 3기 신도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200만 호가 딱 도심권에 이게 물량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꾸로 폭락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라든가 분분히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우리가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이 주택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게 분양 위주로 갔거든요. 분양 위주는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중점은 뭐냐면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높은 분양가 위주로 이 주택 정책을 가다 보면 이거는 뭐 굉장히 투기판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아주 뼈아픈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따져보면 우리가 옛날에 듣던 얘기가 많아요. 50조 도시재생 뉴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도시 3기 한다 그랬죠. 아니 그러면 진짜로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한 건가? 단기로 집값을 잡아야 된다면 다른 분야로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분양 얘기만 나오면 이거는 진짜로 이 뭐 투기판에 어떤 자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들을 뻔히 지금 시장이 제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기판 양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감을 지금 내비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공공이 끼어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일반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그렇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뭐 돈을 버는 사람만 버는 그런 투기판이 양산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좀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만 가구라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민간에 맡기다 보니 속도가 지지부진한데 이 부분을 공공이 맡아서 하겠다. 공공이 주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로 야당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송석준 의원, 여전히 공공 주도인데 이거 진도 나가는데 한계 있을 수 있다. 윤희숙 의원,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걸 열어주면 되는데 왜 공공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방식은 소유주 중심의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것을 투자 대상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어서 진척이 없다. 대신에 이를 막기 위해서 공공이 이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평균 13년 정도 걸리는데 공공이 나설 경우 5년 정도면 이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민간에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대목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고모님.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속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필요성 때문에 공공주도 정책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하나 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게 이제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숫자는 어떻게 83만 원으로 어떻게 네.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자기 이 관계자들한테 보니까 이거 추정치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추정치 추정치 내는 건 좋아요. 추정치를 냈다는 것은 민간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토지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면 수용이라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를 네. 맞추려면 네. 그거야말로 또 다른 문제점을 지금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사실 아까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만은 지금 급하게 부동산을 잡기 위한 그런 속도전을 벌이다 보니까 공공이 지금 앞에 서서 지금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공공이 하면은 이런 개발 이익을 갖다가 조금 더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수하고 그걸 나눠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 부분 공공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지금 된다 이거죠. 그걸 민간인한테 주면 되잖아요. 지금 공공이 나설 필요 없이 똑같은 효과 낼 수 있고요. 지금 뭐 경실련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공공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대신 이것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나온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환수해서 쓸 수 있느냐 네. 이걸로 가야지 지금 뭐 사실 뭐 LH나 SH가 나와서 지금 공공이 이거를 했을 때 부작용과 여러 가지 등은 지금 진짜 실효성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민간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새로 논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나온 방침을 보면은 크게 두 곳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하게 됩니다. 도심에 아직 덜 개발이 되어 있는 준공업 지역이라던가 또는 역세권의 저밀도 개발이 되어 있는 곳에 이제 공공이 어떤 그 복합 주택 방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서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 아직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공공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공공이 뛰어들어서 대신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초과 이익 환수 같은 것 적용하지 않고 뭐 실거주 2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적용하지 않겠다. 대신 공공에게 맡길 경우 이 부분을 배제하고 그리고 속도를 붙여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일부 뭐 서울 강북의 뉴타운이 지금 뭐 멈춰 있는 지역 같은 데서는 좀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궁금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공공기관이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사실은 유명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할 경우 우리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면은 참여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토부는 그렇지 않다. 아파트 설계,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뜻인지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게 이제 동자동의 쪽방촌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네. 사실은 뭐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재개발한다라는 얘기만 나왔고. 그 서울역 뒤쪽에 있는 네, 거기 서울역 말씀하시는 뒤쪽에 쪽방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이제 40층 높이로 이 공공이 주도하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 시행한다는 게 오늘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사실 이제 공공이 시행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을 제외한 서울 강북 지역만 가더라도 아주 낮게 이용된 저층이 밀집한 지역들, 네. 그 다음에 노후한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들은 언젠가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하고 환경을 좋게 만들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자체가 공급의 어떤 화수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왜 못했느냐? 그동안에 이제 투기적인 어떤 거래들의 어떤 위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뉴타운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공공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갖다가 거기서 나오는 가만 보면 이번에 대책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은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다음에 임차인들, 그 다음에 임차 상인들한테 전부 다 거의 다 배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존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가들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나 비판받는 지점이 뭐냐면은 사실은 원주민을 쫓아내는 거였거든요. 네.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르는데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유이익제로 해가지고 다 막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투기는 뭐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어제 발표된 시점 이후에 네. 사업 지구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한테는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고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어떤 거래 위험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남권의 어떤 대규모 어떤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네. 갖다 거부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강북 지역에 남마처럼 얽혀서 재개발을 갖다가 몇십 년째 못하고 있는 동네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못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분명 호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 네. 가령 뭐 관악 강남이라든지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군데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입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자동의 그 쪽방촌의 어떤 네. 이런 것들이 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북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단지들, 여러 개의 지역들이 충분히 이런 쪽에 호응을 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그런 상태로면 지금 나온 숫자는 못 맞추죠. 지금 그 강남 같은 경우에서 왜 이거를 굉장히 좋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안 한다 그러는데도 그거 싫어요, 우리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추가 이익을 갖다가 다시 환수해야 되고 그것들 방지하기 위하면 이거 폐지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그러면 뭐 일부 지역에서는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이거 폐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느냐? 지금 뭐 공공이 들어오면은 공공 임대 물량을 15%에서 20% 해야 돼요. 그게 싫다는 거죠.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지구마다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하나로 지금 할 수가 있느냐.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 공공이 속도를 내서 하려면 진짜 힘을 갖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러면 용도쟁에 용적률 상향해주고 층수 제한한다고 이게 가냐. 이런 아주 지역 그리고 바로 옆에 지구라도 다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얘기들을 다 무마시키고 또 역세권 같은 데는 권리관계가 굉장하잖아요. 권리금도 받아야 되고 다들 이것들을 진짜 실효성 있게 1년 내에 해서 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조금 힘든 부분이고요. 저는 제일 요번에 실망한 게 뭐냐면은
이번 정책 목표가 수도권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5년 후의 얘기거든요. 왜 이거 희망 고문을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조금 더 진짜 아주 컴팩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지역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니 진짜 강북 사시는 분, 강남 사시는 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실효성 있는 세부 내용도 없이 그냥 이것들을 내놓으신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시장만 혼란해지지 뭐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